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한, 다음에는 밀라노, 마드리드, 그리고 지금은 시애틀과 뉴욕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유럽, 미국의 도시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태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전염병을 조사하는 전문가들 혹은 많은 관계자들은 밀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고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뉴욕은 미국의 어떤 주요 도시보다 훨씬 더 붐빕니다. 미국의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평방마일당 28,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장 붐비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17,00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욕의 많은 사람들이 혼잡한 지하철, 분주한 놀이터, 그리고 벌집 같은 아파트 건물들을 통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감염의 확산이 일어나고 뉴욕이 이 전염병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이들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인구는 뉴욕의 절반 정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 차이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 도시의 인구 밀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밀도만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밀도는 도시가 바이러스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결정하는 많은 핵심 요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코로나 바이러스는 뿌리를 내리고 몇 가지 종류의 장소에서 심하게 발병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0년 4월 3일 시티랩의 기사인 The Geography of Coronavirus에 따르면 바이러스의 발병이 밀집된 장소를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뉴욕, 런던과 같은 대규모의 밀집된 슈퍼스타 도시이며 방문객과 관광객, 다양한 세계적인 인구 집단과 밀집된 주거 지역이며 두 번째는 공급망을 통해 연결된 우한, 디트로이트, 그리고 북이탈리아와 같은 산업 중심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콜로라도 산맥에 있는 스키슬로프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와 바이러스에 관하여 간단하고 일률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도시는 인구 규모, 나이, 교육 수준, 풍요, 종교, 사람들이 하는 일의 종류, 사회 자본의 수준 등 많은 차원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기 폐쇄와 사회적 거리 제한 조치, 즉 가정으로부터의 근무 명령, 학교 폐쇄 및 대피소 명령들이 일부 도시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을 진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대도시만의
문제일까요? 이 도표는 4월 2일 기준 카운티 유형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을 보여줍니다. 대규모 도시 카운티들은 1위를 차지하고 밀도가 높은 교외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밀도에 따라 발병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시골 지역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데일리 욘더의 빌 비숍과 팀 마레나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반적인 발병률과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도시 지역과 거의 같은 속도로 미국 시골 지역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시골 휴양 카운티 지역을 특히 심하게 강타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부유한 여행자들과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높은 수준의 자연적인 편의시설인 호수, 해안가, 아름다운 풍경, 스키 슬로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들은 콜로라도주의 이글 카운티와 피킨 카운티, 유타주의 서밋 카운티와 아이다호주의 블레인 카운티를 포함합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아이다호주의 스키 지역의 중심인 22,000명의 인구를 갖는 작은 도시인 우드 리버 밸리는 146명의 확진자와 2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뉴욕시보다 더 높은 인구 비율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숍과 마레나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시골 휴양 카운티들은 다른 시골 카운티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률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USA Fact.org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농촌 또는 비대도시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24시간 동안 16%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은 15%였습니다. 다음 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겪는 미국의 대도시 지역을 보여줍니다. 상위 10개 중 4개인 뉴올리언즈, 뉴욕, 시애틀과 디트로이트는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대도시 지역들은 밀도만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밀도가 미국 전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과 상당히 관련이 있지만 밀도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인당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고령의 인구와 더 많은 소수민족을 가진 카운티와 더 높은 고지대와 더 춥고 습한 기후를 갖는 지역에서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미국만을 살펴본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도시 자체를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밀도 그 자체가 아니라 밀도의 종류, 그리고 도시가 일상 업무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집안에 머물 수 있고 원격으로 일하며 그들에게 모든 음식과 다른 필수품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길거리로, 상점으로,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잡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해야 하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밀도가 높은 장소들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밀도 격차는 뉴욕시에서 바이러스 전파의 지리적 차이에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도가 높은 맨하튼이 아니라 브롱스, 퀸즈, 그리고 훨씬 더 밀집된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같은 밀도가 낮은 외곽 지역에서 가장 심하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밀도는 사람들이 다세대 과정에서 혹은 공장이나 최전방 서비스에서 서로 또는 일반 대중과 가까운 물리적으로 가까이에서 일을 할 때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도는 1918년 독감이 유행했을 때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의 산업 중심지의 노동자 계층을 황폐화시켰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발병에 대한 원인에 대해 지리적 요인이나 밀도와 같은 요인 이외에도 경제적인 요인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스마트폰 위치 자료에 따르면 이동 제한령이 전국적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는 많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던 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집에 머물며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위기 이전보다 덜 움직이고 있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특히 주중에는 더 그렇다고 합니다. 전국에 약 1,500만 명의 휴대폰 사용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위치 분석 회사인 큐비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모든 주에서 부유층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이동 제한령 발효 며칠 전부터 덜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은 같은 대도시 지역의 하위 10%의 사람들보다 그들의 이동을 더 제한했다고 타임스가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의 보고에서 근로자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안도감 사이에서 번갈아 가며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실직 상태입니다. 뉴욕 지하철의 탑승률은 곤두박질 쳤지만 가난한 지역의 역들은 여전히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밀도가 높은 대도시만큼이나 빠르게 시골 지역에서도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의 전파율과 사망률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아직 이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이 바이러스의 영향에는 지리적인 변이와 사회 경제적인 변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많은 분야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